일단 중국 문화재수련협의회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사회자 개혁 일단 발제를 맡은 성재 부의도입니다. 요즘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석을 하시게 돼서 아주 귀한 시간 내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쪼록 간담회를 통해서 유익한 시간과 유익한 자료를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간담회 일단 간단한 목차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리 사례 검토 및 보수 방향 제시를 현장 사례를 통해 가지고 일단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설계사무소 실무자들하고 간담회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세 번째로 설계 시공제 고려사항이나 개선사항 이런 부분을 복잡해서 오늘 간담회 일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담회가 끝나면 아마 김은혜 교수님께서 총평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수리사대 검토하고 보수방향 제시를 저희 임재각 소장이 먼저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리기술자 임재각입니다. 조금 말씀할 내용이 좀 있어서 좀 앉아서 할 테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요, 공주에 있는 공공루라는 곳인데요. 올해 보수가 끝난 현장입니다. 저희 회사 일은 아니고요. 이게 두잡이로 시공을 한 현장인데요. 애초에 이게 기와가 있는 상태에서 두잡이를 하자라고 했던 현장이에요. 근데 어떻게 기와까지 다 해체를 하면서 이렇게 두잡이를 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도 충남에 있는 수리 현장이고요. 처음에 이제 전체 해체로 나왔던 건물인데 지붕을 해체해보니까 목구조가 너무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해체를 하면 오히려 망치겠다 해서 자문을 통해서 두잡이로 변경된 현장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전체 해체하는 것보다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두잡이 문법을 좀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뜻에서 이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두잡이를 했을 경우에 문화재의 진정성 해석 우려 면에서도 조금 부합하고요. 두잡이를 했을 경우에 예산이 좀 절감되는 그런 효과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현장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한 배경은 두잡이 공법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활성화시켜서 끊어지지 않게 만드는 게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공법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요, 전체 해체했을 때랑 두잡이 했을 때랑 약간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단 시공 난이도를 보면은 두잡이 공법은 좀 경험과 전문성이 좀 필요하고요, 난이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을 비교를 해보면 전체 해체했을 경우가 조금 빨라요. 목공사 같은 경우에요. 두잡이 했을 때는 이제 보강하고 뭐하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 또 건물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부재 훼손 정도를 보면은 전체 했을 경우에는 훼손도가 너무 심해지고요. 두잡이 공법을 활용했을 때는 부재 훼손들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보수를 선호하는 공법을 그려보면은 전체 해체로 좀 설계가 많이 나오는데요. 두잡이는 이제 경험도 없고 이제 확신성이 없으니까는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수 비용을 살펴보면 부자 비용법이 목공사 부분에서는 조금 흠이 좀 많이 들어요. 근데 다른 뭐 지붕이나 위장이나 벽체나 이런 걸 해체를 안 했을 경우에는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수리 사례인데요. 당초 이게 추녀가 굉장히 많이 상해가지고 이거를 갈아야 되나 활용을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몇 년 전 같았으면 아마 이거 그냥 교체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썩은 부분만 이렇게 잘라내가지고서 이렇게 덧댄 부분 이제 보강을 한 거죠. 이 사진도요. 장형 앞부분이 좀 상했어요. 앞부분만 여기만 이렇게. 그래서 이 썩은 부분만 오려내서 이렇게 끼워 마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 해 전만 했어도 그냥 갈았을 거예요. 왜 이 사진을 보여드렸냐면요. 요새는 그냥 썩으면 무조건 다 교체하는 경향이 좀 많잖아요. 최근에는 조금 이제 문화적 도전을 생각해서 좀 덜 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공법도 있으니까 한번 같이 공유했으면 어떨까 하는 뜻에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법을 자꾸 활용하다 보면 기술 전수도 되게 돼요. 사라지는 기법을 살리면서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현장에서 일하면서 제가 수령, 벽체, 지붕 재료를 좀 이것저것 써봤는데요. 왼쪽 사진은 요새 많이 하는 아양도 강판으로 시공된 현장이고요. 이쪽은 타퍼린 천막으로 시공한 현장입니다. 두 공법을 비교를 해보면요. 일단 아양도 강판 설치와 타퍼린 설치가 있는데 시공 난이도는 아양도 강판이 좀 어렵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중돌이나 각재 이런 걸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타퍼린은 그에 비해서 좀 수월해요. 전문성도 좀 별로 없어도 되고요. 그리고 안전성을 놓고 보면은 아양도 강판은 바람이 불거나 간단히 고정이 안 되면 그게 날아가가지고서 또 다른 피해를 좀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타퍼린 천막은 찢어지더라도 이제 날아가도 크게 피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동절기 같은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동절기에 덧집을 시공을 하게 되면 파이프를 밟으면 이렇게 많이 미끄러우니까 그거보다는 이게 타퍼린 천막을 설치를 하면은 밑에서도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위에 안 올라가도. 공기를 살펴보면은 아양도 강판은 구입하고서 바로 쓸 수가 있고 또 그리고 보유하고 있다고 바로 설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타퍼린 천막은 제작하는 기간이 좀 걸려요. 그에 비해서 시공은 좀 빠르고요. 해체 또한 빠르고요. 근데 요거 적용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건물에 따라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사용력을 보면은 아양도 강판은 재사용을 할 수 있고요. 타퍼린 같은 경우 제작을 하기 때문에 재사용이 좀 어려운 단점이 좀 있습니다. 설치 비용을 보면요. 260제곱미터 기준으로 봤을 때 올 초에 제가 했던 현장 금액을 비교를 한 건데요. 그 정도 금액이 됩니다. 여기 보면 중돌이 설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거는 충족은 좀 잡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른 타도에는 이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하는 현장은 중돌이 설치라는 게 따로 없더라고요. 타퍼린으로 했을 때는 0.5T 기준으로 봤을 때 비용이 이 정도 발생이 되고요. 타퍼린은 재질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금액만 놓고 보면 타퍼린 천막이 싸지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재활용이 어렵다는 그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기간을 보면 아양도 강판은 재사용을 하니까 오랫동안 쓸 수 있고요. 그리고 타퍼린 천막 같은 경우는 재질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한 2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한 공사는 2년 안에 다 끝나니까. 그리고 누수 부분도 보면은 아양도 강판은 이게 잘못 설치하거나
재사용을 많이 이렇게 하니까 그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목구제라든지 그런 데 이렇게 비가 많이 셀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타프림 천막은 물론 설치를 잘했을 경우에 말씀드리는 건데 비교적 누수에 강하다는 볼 수 있죠. 이 사진이요. 목포에 있는 근대 역사관인데요. 이렇게 보면 요 위에만 이렇게 비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가까이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속안에 발판이 있고 파이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겉에다가 이 실사를 이렇게 해서 붙인 거죠. 깜짝깜짝 이렇게 멀리서 보면 진짜 건물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 사진을 보고서 제가 이거 참 괜찮다 싶어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저희 도내에서 혹시 모르겠어요. 공사 범위가 좀 커야지 이것도 가능하겠죠. 이거는 동영상인데요. 징그러운 거 잘 못 보시는 분은 눈을 감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흰개비입니다. 기둥 밑에.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요. 제가 건물 해체를 하고 있는 해체 중에 저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독관한테 실정법을 했죠. 했더니 이분이 상당히 추진력이 좋으세요. 저희도 공사해야 되니까 자기가 없는 예산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해서 직접 도에 가셔가지고 상황 설명해가지고 바로 그냥 발주해가지고서 흔적 소득 처리까지 다 했습니다. 안 그랬으면 공사 중지하고 예산하고 한참 걸리겠죠. 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네. 그 첨언을 드리자면 이제 요 사례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사실은 모든 상황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는 수리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제가 중앙 수리협회 이제 풍샘 그 위원회라든가 그쪽에도 이제 뭐 얘기하고 있는 건데 최근에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 이제 명칭만 바뀌는 게 아니라 앞으로 2년 동안에 이제 관련 법들이 대거 수정되고 변화될 예정이고요. 좀 이따가 이제 김영래 교수님께서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주시겠지만 단위 재료에 있어서의 그 진정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수리력 문제들이 이제 지금 현재 정면으로 대두되고 있어요. 보완해서 그렇다면 수리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결국 이제 건조물 문화유산을 이제 보존하기 위한 것들이 아닌가라는 부분 안에서 이제 더 효과적인 방법들과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사례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갈 길은 멉니다. 주된 거 딱 하나입니다. 사실은 완전 해체를 하는 것보다 드자비를 해서 부재를 살리면서 하는 거에 돈을 더 많이 주고 부재를 교체하는 것보다 부재를 살리는 데 돈을 더 많이 준다면 사실은 그거를 마다할 현장은 없겠죠.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바라보되 하지만 지금부터도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 우리가 이제 진행하는 부분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둘씩 찾아가는 의미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사례로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드자비라는 어떤 공종들의 이제 기능들이 굉장히 이제 사라지고 지금 거의 몇 분 안 남았어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 드자비라는 게 목부 드자비뿐이 아니라 사실은 옛날 드자비공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숭례문 22년도 숭례문 이제 보수공사를 본다면은 통나무 비계를 맸는데 비계를 매는 것도 그 당시에는 드자비공이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재를 양중한다고 했죠. 그때 크레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런 부재를 이제 현장 밑에서부터 도로에서부터 위에까지 올리고 하는 작업들도 드자비공이 이제 하고
드자뷰잉이라는 공정들이 따로 있어서 한 팀, 뭐 두 팀들이 여러 팀들이 그 현장에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거의 상주하면서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해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기계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발달로 인해서 그런 분들이 전통이 이제 맥을 끊기게 거의 되는 유명한 드자비공 중에 그분들은 석조 드자비인데 김천석 씨라고 그 경주 이제 산청석탑과 불구사 다루탑을 하셨던 분이 있었고 그 매제인 홍정수 선생이 이제 미륵사지 석탑을 하시다가 이제 최근에 돌아가셨고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도 이제 북부권에서 이제 성곽이나 석조물에 있어서 하는 박문선 사장님이 이제 그 석조 드자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생존자이기도 하고요. 이제 남부 쪽에서는 남부 쪽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목부 이제 드자비 쪽에 전문으로 하시는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 드자비 홍성표 네, 드자비 선생님이 이제 사장님이 계신데 굉장히 이제 연세들도 많고 이런 기술들이 이제 후대까지 이제 올 수 있으려면은 앞으로 이런 기술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든 구현할 수 있는 현장들이 있어야겠다라는 부분에서 또 분명히 해체로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을 드자비로서 이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접근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재 지금 현재 여기 이제 현장도 굉장히 모범적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제 그 주요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종묘, 그 정전 현장이랄까 또는 이제 논산의 노광초원 현장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부재를 재사용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특히 종묘 같은 경우는 이제 벌써 지금 한 2, 3년 됐는데 앞으로도 한 3년을 더 잡고 그것들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꼭 보존적인 또는 다른 어떤 물리적인 방법을 떠나서도 분명히 전통 구조 기술을 통해서도 일부 구현이 가능하고 하다라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 안에서 이 품셈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들은 저희가 추후에 좀 부분적으로 정리를 해서 설계사와 또 여러분과 또 도에 이렇게 건의를 하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적용을 해서 기존 문제를 되살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들이 문화재 보존의 진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치를 보존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현재는 기본적으로 품셈에도 고람석으로 돼 있어요. 다만 이제 지붕 재료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고 했는데 오른쪽 이제 타포린이랄지 천막지로 하는 경우는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궁궐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고람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아까 들어보셨겠지만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고람석의 이제 단점은 강풍에 날릴 수가 있어요. 낮게. 근데 이제 어쨌든 일체화시키는 천막지는 이제 간단하게 줄로 묶어매고 일체화시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유리할 수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장선 저기 왼쪽에 좌측에 장선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지금 현재 수리용 덧집 품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부 현장에서 이 나무된 거를 이제 장선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사실은 품셈, 중앙 품셈에 의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금 면적 단위로 이제 덧집을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품셈 쪽에서 사실은 장선이라던가 일부 부재에 있어서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 부분들은 이제 개선이 돼야 될 여지가 있지만 그 전에 어쨌든 이 장선 부분이 이제 품셈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저희가 기본적인 이제 품셈 체계 안에서 장선을 넣는 상황과 아닌 상황을 비교해서 올 겨울쯤에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경우는 장선이 필요가 없죠. 다만 이제 천막을 다 맞춰야 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러니까 아까 또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이랄지 여러 가지의 공사적 난이도 뭐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어서 보통 일일이 비교하기 힘들지만
예를 들자면은 도심지나 이게 날다가가지고 주변에 문제가 생기거나 궁궐에서 이걸 쓰는 이유는 탐방객이 많잖아요. 주변에 어떤 위해를 가거나 또는 문제가 될 소지 또는 이제 외관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건데 뭐 저희 저쪽 산에 가서 동떨어져 사는 데는 사실은 이걸 써도 크게 무방합니다. 다만 도심지나 주요 관광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이제 반영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비대가라든가 품샘을 한번 체크해 갖고 또 이제 이번 동절기안에 제안을 해서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것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이것들이 좀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를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인가? 여기서는 실사는 사실은 이태리나 유럽에 가면 먼저 그 사람들 쓰던 건데 몇 년간 이렇게 닫아놓으면서 이 건물 못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실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궁궐에서도 많이 쓰고 주요 건조에서 많이 쓰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반만해서 이제 그 반은 투명으로 해갖고 현장을 공개하면서 반은 이런 거를 하기로 하고 또는 때로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은 보수 전 반은 보수 후의 계획 그 조감도를 이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들은 그 기존 탐방객들에게 외관적으로나 여러 가지 안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 보수의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직관적으로 그 가림막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요게 그렇게 생각보다 안 비싸요. 그 금액이 충분히 주요 시설물에는 분명히 이제 그 적용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네. 흰개미 방제는 뭐 더더욱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은 흰개미는 원래 습기, 지하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보통 기둥을 타고 안쪽에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구조인데 최근 보존 처리학회 쪽 몇 가지 보고에 의하면요 습기가 별로 없고 지하도 아닌데 맞으면 기둥의 하부는 괜찮은데 이 정도 위치에서 이제 흰개미 피해가 나온 사례들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이제 흰개미 피해 흔적과 부식 흔적을 좀 구분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기술자적으로 우리 관내 기술자들한테도 여러 가지로 좀 또 예방이라든가 또는 됐을 때 이제 피해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부분들은 좀 교육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제 저희 충북문화재 협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관내 기술자들에게 대한 교육들도 추진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회장사 대표님께서 아주 말씀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요, 저보다도 직접 면담을 진행하신 이두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요 표로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은 지난달 11월 27일에 그 설계사무실 실무자들하고 잠깐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여러분들하고 이제 만나기가 좀 부담스럽다고 해서 몇몇 시공사만 같이 뵀는데요. 요 내용은 일단 한번 그 유인물이나 지금 스크린에 나오는 걸 보시면서 항목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도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간담회를 이제 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 설계 시에 뭐 이게 왜 누락되냐, 이게 왜 빠지냐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한 가지는 실제로 미스고 해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고 미반이 되는 부분이 있고 한 가지는 본인들이 이제 다 반영시킬 필요가 없는데 일상감사나 그 감독관 지적으로 해서 위반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체적인 항목들은 뒤에서 이제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예산에 맞춘 설계지야. 그러니까 예산 신청을 했을 때 100%를 전부 다 받으면은 좋겠지만 감액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는 돈에 맞춘 공사는 100을 해야 되겠고
돈은 90밖에 없고 이러면 단가 조정을 해서 이 공사 금액을 설계비를 맞추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나중에 설계 변경을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예로점을 얘기하니 그것은 이제 뭐 본인들도 반영을 시켜주고 싶지만 그런 지적사항을 해서 계속 반려가 된다. 그래서 그 밑에 또그 감액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문화재수 산정 기준이 있는데 그 단가가 건축물이면 뭐 건축물 구조별로 회배당 얼마 이런 부분들이 잡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걸 한번 풀어서 계산을 해보니 저희 설계 단가하고는 전혀 상이하는 단가로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정 기준으로 예산을 뭐 감액하거나 예산을 잡아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밑에 아래 그 노란 부분이 이제 그 설계 사무실에서 애로사항으로 좀 전달이 된 내용인데요. 그 설계 시에 어떤 누락이라든지 좀 그런 실수를 하는 부분들이 그 조기 집행으로 인해서 이제 그 납품 물량이 한정된 기간이 이제 편중이 되다 보니까 그 과도한 업무량으로 해서 이제 그 설계에 좀 미스가 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좀 설계 기간을 좀 충분히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면서 그럼 그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을까? 그럼 저희가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그냥 어떻게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가내시가 대해서 예산 제고되기 전에 좀 선설계를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저 개인적인 좀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설계율이 그 각 지자체마다 이제 천차만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지자체에서도 좀 일정 금액 요율로 해서 좀 대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두 가지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항목별로 이제 저희가 그 사항들을 좀 살펴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예산에 맞춰서 이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단가 조정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제 재료비동 경비를 저희들이 변경할 때 어떻게 조정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만약에 정의 예산이 좀 부족해서 한다고 하면 좀 수량을 좀 조절을 해서 추후에 이제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뒀으면 어땠을까 이제 그런 사항이 이제 개선 사항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발주 시기에 또 문제점 그 설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기 집행으로 그 일정 기간에 이제 그 설계량을 올리는 것 그리고 저희 시공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조기 집행의 실적 때문에 6월 이전에 준공 처리를 요구해서 이제 무리하게 좀 진행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설계를 하더라도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 설계 심사가 장기화되면서 이게 이제 1년이 지나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하반기에 원래 상반기에 발주가 됐던 건데 하반기에 이제 발주가 돼서 9월, 10월에 발주가 돼서 당일에 이제 준공 처리를 좀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9월, 10월에 발주해서 이제 당일에 준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전년도에 설계가 돼서 이제 사고이원이 되는 부분들이 아마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사활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왼쪽에 보는 그 도면이 실제로 저희가 연목해체 보수공사로 나오는 공사임에도 저런 가설이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공을 하게 되면 지금 그림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상태에서는 기와 번화는 할 수 있습니다. 기와 위에 올라가서 기와만 벗겨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 상태에서 만약에 연목이 해체가 돼버리면은 지금 달판하고 연목 내민 부분이 그 공간이 뜨기 때문에 절대로 공사를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지금 처마 안쪽까지 이제 발판이 이제 두 줄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누누이 얘기를 하고 지난번 그 실무자들하고 간담회할 때 저 부분은 일회대가를 좀 만들어서 연목 이상 해체된 부분에 대한 가설 공사는 지금 오른쪽 그림처럼 좀 설계 반영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요 항목은 글쎄 요거는 좀 재량권이 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디는 좀 해주는 경우가 있고 어디는 또 안 해주는 경우가 있고 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이제 뭐 주변 도로나
뭐 잔디, 각석, 뭐 담장, 마당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사로 인해 좀 훼손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이제 뭐 시공사가 준공을 끝내고 나가면서 이제 복구를 해주고 나가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구 비용 이 범위에 따라 좀 차이는 있긴 하지만 이게 금액이 그냥 경미한 금액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좀 과다한 금액으로 좀 복구를 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대부분 이제 지금 시공사들이 떠안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애로사항에 대한 이제 건의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기거하는 건물들 같은 생산이나 공가 같은 경우에 세간살이 이동이나 이런 물품들의 어떤 보관 창고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반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설계 저희 이제 충북 지역은 아닌데 다른 지역에 이제 적용을 해주는 걸 보니까 이제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보통 인물을 적용해서 설계에 반영을 시켜줬고요. 그리고 보관하는 거는 컨테이너 2개를 적용을 시켜줘서 컨테이너 그 임대 기간에 대한 그 설계를 좀 반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예를 든 저런 개선 방향으로 좀 가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간이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외제 어떤 공중 화장실이나 이런 걸 쓸 수 없는 부분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외부에서 넣지만은 이제 뭐 큰일을 보거나 할 때는 사실은 좀 멀리 차 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간이 화장실을 저희가 좀 설치를 하는데 이 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보정기로 해서 이 간이 화장실 설치를 배치해 주는데 그 내용은 이제 가설사무소이고 오수정말 시설을 적용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저희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보정기를 적용을 못 받기 때문에 사실 간이 화장실을 어디에 반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신설을 해서 하는 걸 추가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고요. 해체부재 보관창고는 뭐 저희 문화재 수리 업무 관련 지침에도 나와 있지만 그 해체부재에 대한 이제 실측과 그 기록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체부재를 그 규격별로 종류별로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대부분 설계에 보면 가설창고 아니 가설 사무소 컨테이너 박스 외에는 저는 해체부재를 보관할 만한 창고에 대한 내용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체부재도 지금의 추세가 문화재청에서 나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물론 이제 뭐 기본적인 회사 현장의 서류지만은 그리고 좀 유독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이 그 해체부재 실측표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떤 실측표 조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오른쪽 보는 바와 같이 좀 넓은 좀 해체부재 보관 창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현실에 맞는 품의 적용이라고 기재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장비 사용을 했을 때 뭐 포크레인을 쓰든 운반차를 쓰든 화물차를 쓰든 뭐 수량이 나오는 대로 이거를 뽑기 때문에 중기단가 산출표에 의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1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수로 좀 반영되지 않아야 될까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이제 드자비 시공 같은 경우도 뭐 서두에 그 임 소장이 발표를 했지만 드자비 시공을 못하는 사유 중에 하나가 어떤 단가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드자비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드자비를 하게 되면 개소당 30만 원을 책정을 해서 설계에 반영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리기술진흥재단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로 현장에서도 지금 그 대가 산정을 위해서 그 공사 내내 그 측정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추가로 나중에 추후에는 이제 드자비 부분에 대한 대가가 이제 새로 잡힐 거는 같은데 아직 저희가 지금의 현실로서는 개소당 30만 원 정도 잡혀 있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사실 드자비를 시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드자비가 주요 공정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제 견적 처리를 하는데 견적 처리는 실제로 저희 감독관님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견적을 뭐 조사 가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 누구한테 맡기냐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견적 처리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감사 대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견적 처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저희가 최근에 이제 그 드자비 시공을 한 그 현장에서는 1위 대가를 설계 사무실로 신규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걸 이제 실제 들어가면 저희 팀 적용을 해서 대가를 이제 신규 설계를 해서
아직 지금 설계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 설계가 아마 이번 겨울을 통해서 설계를 통해서 그 설계 대가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하고자 해서 되는 것들이 아니고 저희 그 공사 현장에 어떤 감독관이 일단 승인을 해줘야 되고 또 도에서도 승인을 해줘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로서는 이제 그 간에 그런 처분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건 좀 간곡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붕 강에다 지금 삭제부터 이 항목도 마찬가지로 그 설계사무실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직도 강에다짐을 설계 반영하는 데가 있어서 물어보니 아직까지 지침을 가진 내용이 없다. 강에다짐을 예전처럼 뭐 빼라는 얘기도 없고 그래서 지금 설계할 당시에 지금 강에다짐을 계속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문화재수리 지문과 강에다짐 사용 개선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거의 저거는 승인이 날 예정이고요. 그 설계 심사 기준에 보면 그 항목별로 이제 문화재 원형 보존을 위한 적합함과 기술을 사용했을 것, 보통적 기술, 원래 재료, 그리고 이제 문화재 지역적 특성, 그리고 심사 기준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붕공사 설계의 기본 원칙은 일률적으로 적용한 강에다짐 층 설치를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적용 대상은 이제 국가 지역문화재, 주변 설계 사업 등 지붕공사고요. 다만 이제 그 강에다짐 전통적 기술이나 고진된 건축물인 경우에는 이제 제외를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에다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저 안이 이제 승인이 나면 물론 저 안을 따라가겠지만 설계 자문시나 여기 이제 뭐 교수님도 나와 계시지만은 설계 자문시에서 강에다짐에 대한 언급을 좀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교체 부재 표시는 이제 뭐 옥부재건 이제 뭐 기와건 이제 지금 이제 순위력 때문에 지금 이제 모든 부재에 이제 저런 교체 부재 연도 표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련의 이제 것들이 이렇게 교체 연도 표기를 한 게 예전에 이렇게 불도장이나 이런 걸 이제 찍어서는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뭐 근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상용화되는 추세지 예전에는 사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현장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떤 그 문화재청에서 얘기하는 어떤 중점적으로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그 일련의 기획들로 좀 보고 있어서 이제 이런 교체 부재 표시력도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기물 처리는 저희가 건설 폐기물로 지금 내역에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근데 지금 충북만 놓고 보면은 청주시 외에는 건설 폐기물로 잡고 청주시만 지금 사업장 폐기물로 지금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정확한 이유는 저도 이제 뭐 알지는 못하겠지만 대략 저희가 알아본 바로 이제 뭐 이런 폐기물을 이제 건설 폐기물로 잡을 거냐, 사업 폐기물로 잡을 거냐. 이제 그런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건설 폐기물로 잡는 지자체가 대부분인데요. 저희 문화재공사는 이제 건설공사 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건설 폐기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업장 폐기물로 이 문화재공사는 잡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이제 사업장 폐기물로 잡아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지붕 해체를 하다 보면 어떤 이제 흙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이제 분리를 해서 폐기물 처리를 하는 게 맞지만 실제로 해체를 하다 보면 흙이랑 뭐 적신이나 산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흙과 목재를 전혀 구분해서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체팀도 사실은 폐기물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건설 폐재료보다는 임무 폐기물이랑 혼합 폐기물로 좀 적용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초과이용 인기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안준희 대표님하고 도에 들어가서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고 도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인지를 해주셔서 인정을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행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직 이제 국비라든지 이제 신비 사업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말씀드린 그 예산에 맞추는 것에 조금 모자라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실무적 내용을 보면은 지금 저희가 그 초과연합계는 이제 왼쪽 사진처럼 이 사다리를 대부분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 안전에 대한 그 민감도가 워낙 심해서 이제 저런 것들을 누가 이제 사진을 찍고 이제 보고 올린다고 하면 좀 문제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저 위험성 노동자들의 안전성 때문에 쌍들비계는 아니고 단관비계는 아니더라도 이동식 말비계로 적용을 해서 그래도 초과 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안전을 좀 추구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좀 반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현재는 그 각 시군별 그 문화재 현장 그리고 뭐 내년 예산 그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뭐 예산 자료라는 게 뭐 딴 건 없고 사실 이제 견적서 작성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수 이제 어떤 지침이 생기면 그 보수 범위를 정해 주신다고 하면은 이제 그 범위에 맞는 이제 예산 자료를 이제 저희가 책정을 해주는데 사실은 뭐 저희들이 그 업체별로 이제 구역, 그러니까 지역별로 좀 나눠서 저희들이 지금 견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 부분이 시간 투자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일부러 시간 내서 몇 개, 하루에 이제 몇십 개 현장을 돌아다니는, 몇십 개는 아니고 한 10개 정도 현장을 돌아다니기도 했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저렇게 저희들이 그 예산 자료를 좀 제출을 해서 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이걸 뭐 10건을 주고 100건을 주고 해도 사실은 그 예산이라는 것이 저희 총액 계산으로 돼 있어서 사실 그 예산 총액이 증가하지 않으면 사실 어느 한 시군의 예산이 만약에 늘어난다고 하면은 다른 또 한 시군은 또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 1년에 그 풍선을 쥐었을 때 이제 그런 형태가 나타나거든요. 어느 쪽이 부풀어지면 어느 쪽은 이렇게 손으로 잡히면서 오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뭐 자료 제출하고 현황 조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문화재 부수 정비를 위한 그 예산 확보가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 협의회를 구성하면서도 뭐 대두했던 얘기이기도 한데 사실 저희도 뭐 여기 어느 뭐 현장을 가보면은 약간의 이제 이걸 왜 이렇게 시공했을까 이제 그런 사례들도 가끔 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디 가면은 여기는 저희도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이렇게까지 시공을 했구나 이제 하던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교육보다는 지금까지 업을 이제 워낙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라 아마 약간의 실수도 하셨을 경우도 있고 하지만 좀만 더 신경을 쓰면은 어떤 우리 그 보수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과물이 좀 적어도 남한테 욕을 먹지는 않게 나오지 않을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우수한 사례, 또 약간의 좀 잘못된 사례들을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도 좀 부끄러운 얘기를 좀 해서 저희들 좀 치부를 드러내서 항상 뭐를 해달라, 개선해달라 이런 내용보다는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보수 방향을 이렇게 바꿔서 좀 더 나은 보수 방법으로 좀 시공을 하겠다는 이제 그런 좀 자비판적인 쪽으로 사실은 그런 발표까지도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 가지 시간이나 여건상 이제 그런 사례들은 다음번 이제 기회가 있으면 이제 그때 한번 발표를 하기로 해서 이제 오늘은 좀 제거가 되었는데 그 1년 이제 다른 도에서는 이제 상반기하고 이제 현장 평가를 해서 이거는 이제 상벌 규정은 아닙니다. 어떤 상을 주거나 벌을 주거나 이런 규정은 아닌데 그 문화재청에서 하는 것처럼 조치 결과 보고를 꼭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이제 공사 현장 평가를 했을 때 좀 이제 미비한 부분이라든지 좀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좀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항상 그 조치 결과 보고를 해서 그 결과 보고를 항상 받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 결과 보고를 받는 걸 떠나서 이런 현장 평가를 통해서 일단 그 현장 업체명
그리고 현장 대리 뭐요 정도의 그 기록을 이제 가지고서 아마 그 기록이 계속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도 뭐 우수불리한 사례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현장 평가는 뭐 주체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문화재위원님이 될지 관이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누가 주체가 돼서 아마 그 저희가 한 해 동안에 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좀 평가를 좀 해서 좀 시정 조치될 부분들은 좀 시정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항목은 좀 저희들이 뭐 얘기할 때마다 좀 자주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 설계 시 이제 자문 회의 이것도 아직까지도 이제 뭐 설계 내역에 반영을 해주는 데가 있고 또 지자체에서 직접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지자체에서 주는 경우에는 이제 그 단가 산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금액으로 자문회의비를 처리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서 이렇게 추가 이렇게 자문회의비 채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원설계 때 보면은 자문회의비가 전혀 채점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업무지침에 보면은 지금 이제 문화재 실시 조사표가 작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체가 완료되고 나서 그 해체 부재 처리 기술위원회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의무적입니다. 그래서 설계 당시에 여기 이제 부재 실측표 조사표가 필요하니 여기 작성을 해라 해서 작성된 사업은 저는 자문회를 하게 돼 있어서 설계 시에 신구대 이게 설계가 뭐 경미한 거니까 필요할 수 있다 없다 따지기 전에 설계 당시에 부재실시 조사표가 작성이 되는 사업이면 그냥 의무적으로 자문회의비를 채점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술회의를 어차피 이제 앞으로는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변경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설계 변경기는 실제로 이거는 저희 시공사에서 보면 경미한 변경인데 사실 저희가 시공사가 이제 실제로 설계 변경을 하는데 좀 내용이 좀 광범위하거나 이제 변경되는 품목들이 많다 보면 이제 설계 사무실에서 실제로 설계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내역을 잡아주는 경우도 있지만 설계 변경비가 이제 반영되지 않아서 설계비를 이제 시공사가 설계 사무실하고 협의를 해서 얼마나 주기로 그렇게 해서 지금 시공사가 이제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 시공사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라 이거에 대한 좀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또 한 번 대두됐던 얘기인데 지역 입찰 보호 문제입니다. 예전에 이제 표에도 나와있지만 보험 같은 경우에 이제 청주시는 인접 지역이긴 하지만 이제 업체 수가 많아서 제외가 되고요. 그리고 보험 인접 지역에 보면 이제 5,000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5,000군이 제외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회계과에서 보면은 사실 이제 진상 규정상 2개 이상 업체가 사실은 이제 구성이 되면 그러니까 전혀 이 입찰에 대해서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2개 이상 업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 옥천에도 그 한 개의 업체가 따로 있었는데 그 5천만 이렇게 배제되는 사례가 사실은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었고요. 이제 그것을 따졌을 때 저희가 이제 항의를 했을 때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저희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2개 업체 이상만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답변을 듣고 계속 이건 충고로 내달라고 이제 그렇게 항의 방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지금 입찰 공고 나온 대로 사실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뭐 도에서도 뭐 이거를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사실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저희가 말씀드린다고 해도 이거는 뭐 우리가 얘기해서 다시는 뭐 이런 상황이 안 되게 아니면 인접제어나 목적을 포함시키시다 뭐 이런 답변은 아마 저희가 들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업체 간의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위화감이 초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에서도 이제 이런 상황들을 단순하게 이제 입찰 공고를 좀 이렇게 내는 거 외에도 물론 이제 뭐 취지는
지역업체를 이제 살리고자 하는 취지는 저도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가 업체가 계속 그 갈등이 생기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지양해서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고. 몇 가지만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이걸로 2번, 3번부터 3번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정별로 조금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그 예전에 근걸이라는 데는 거기는 이제 지금 쌍줄 비계라고 그러죠. 두 줄 비계. 지금 요거 이렇게 해서 두 줄로 가는데 세 줄, 네 줄도 지금 건축품 세매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 상황으로 가도 되고 발판을 예를 몇 줄 매기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반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그 공사의 목적성과 또 이제 요즘에 그 안전은 진짜 뭐 이렇게 100번, 1000번 이제 강조해도 이제 그 부족함이 없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쪽이 강화가 돼가지고 안전기술 지도도 시공사에서 이제 발주를 하던 것들이 이제 발주처에서 바로 이제 발주를 하게끔 8월 달부터 바뀌었고 하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초방향기에 대한 가설에 대한 부분과 같이 기본적으로 좀 이제 그 설계상 당시부터 좀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충주에서 안전교육을 받고 왔어요. 거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뭐 낙상사고라거나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사례들을 발표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산이 없다고 다 잘라버리고 그냥 말 그대로 남떨어지에서 일하라고 하면서 다쳤다고 그러면서 사업자만 처벌하면 되느냐라는 얘기가. 다는 그게 맞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일단은 인지를 하고 안전 부분은 이제 사업자뿐이 아니라 뭐 이제 일하시는 분들과 또 이제 설계 단계부터 좀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고 요거는 5번. 요거는 저기 이제 문화유청 이게 벌써 10수년 이상을 숭례문 때 이제 그 강해자진층에 대한 이제 그 기술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전 이제 저희 부친인 원창건설 그 회장이신 안상열 대표께서도 이제 참석을 하셔가지고 숭례문에서는 강해자진층을 없앴어요. 그리고 사실 그때 그런 어떤 용역이라던가 여러 가지 결과로 인해서 이후에 다른 데서도 없앤다고 한 게 벌써 10년을 흘러왔어요. 다행히 약 한 달 전에 이제 문화유청의 그 설계국가에서 강해자층을 기본적으로 이게 원형이라고 판단 내려지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 제한하는 걸로 해가지고 의견 제시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주변 의견들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없어지는 게 확실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부터 올해 안에도 그 이제 자문위원이신 김영래 교수님과 그 다음에 이제 도에 이제 김정민 주무관께도 이제 여러 번 요청을 드렸던 거고 해서 사실은 우리 지역부터도 없애자라고 이제 조금 일기투합이 됐던 부분인데 다행히 없어지게 됐으니 이게 조만간에 이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설계부부터 이 부분들은 좀 적극 반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보토다짐이라던가 그런 부분으로 대체되는 부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자세하게는 이렇게 설명이 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나중에 도에 이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정리가 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리이력 이제 하게 돼 있는데 이것들이 내역에 반영이 거의 안 됐었는데 최근에 한두 건에 있어서 되는데 이것들도 내역에 좀 제대로 반영이 되고 그것과 별개로 큰 비용이 들지는 않는 거니까 이제 좀 시공사에서도 이런 것들을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HDIM이라고 진행되는 여러 가지 수리이력 관련 사업들이 모두 이런 부재 이력이라던가 여러 가지들을 이제 함유하고 있어요. 더더욱 앞으로 중요해질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은
실제로 지금 설계사무소 세 군데마다 또는 전국에 있는 설계사무소가 폐기물 산정 기준과 단가 모든 게 다 달라요. 폐기물 협회라고 있긴 있지만 거기서 이제 그 전체 평균을 내줘가지고 그거를 또 이렇게 반영하는 게 아니다 보니 다만 지금 현재는 건설 폐기물은 기본적으로 폐콘, 그러니까 폐콘크리트류, 그 다음에 건설 폐재류는 말 그대로 콘크리트랑 흙이라던가 뭐 이런저런 게 이제 예를 들면 가소성, 불에 타는 나무가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부 이제 반영된 그게 5% 이하입니다. 그런 경우가 폐재류로 가고 그 다음부터는 혼합 폐기물로 이제 가요. 그래서 거기에는 가소성이 몇 프로, 그러니까 탈 수 있는 그 물질이 몇 프로이냐에 따라서 다르고 또 그것들이 일반 이제 화목류이냐,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같은 그런 어떤 오염물질을 그 배출하는 거냐에 따라서 사실은 다른데 지역마다 저희 지역도 다 달라요. 대부분 상당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 불로 떼는 가소성 그 폐기물을 취급 안 하는 데가 대부분이라 매립식이라 대부분은 폐재료까지만 받고 그 외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무를 해체를 해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지 못해서 진짜 야매로 별짓을 다 해갖고 처리를 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일부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했던 경우 그 삼양산성 탐방로공사하는데 그 침목, 그러니까 배단목을 이제 결국은 인목 폐기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설계사무소에도 조금 얘기를 이제 그런 부분 안에서 좀 해야겠지만 도에서 승인할 때도 그 각 지역 실정에 맞는 폐기물 좀 이제 설계가 좀 진행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실제 법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문화재공사는 건설 폐기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사업장 폐기물로 재작년부터 처리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일부 시군에서는 이제 폐기물 업체가 거의 없고, 그러니까 저기 수집업체, 처리업체가 또 이제 그런 부분 안에서 이제 감사 지적사항들이 없던 상황 하에서 몇몇 시군 외에는 현재까지도 건설 폐기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감사 때 걸릴 문제들이고요. 사업장 폐기물로 가면은 폐콘 폐기물 콘크리트가 아니라 기와류, 뭐 콘크리트류 해서 굉장히 세분화해서 나눠갖고 단가도 굉장히 수집 단가도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좀 이제 반영되는 폐기물 이제 뭐 설계가 좀 돼야 되고 현장에서도 그것들에 맞춰서 이제 폐기물 처리가 돼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것들이 이제 제기된 것입니다. 예, 요거는 예전에 20년도에 이제 도에 이제 그 지금 권팀장님이랑 이제 협의를 하고 그럴 때도 사실은 이제 얘기가 됐던 부분들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평가를 해서 그것들이 이제 뭐 벌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이후에 이제 우리 도의 이제 수립 품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들을 삼고 그것들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자라는 이제 그 의미에서 이런 얘기들을 이제 그때도 얘기를 했고 그 이제 평가는 기본적으로 그때 얘기했던 거는 뭐 이제 그 공무원 조직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주변의 관계 전문가와 또 말하자면 저희 수리업 협의회에서도 이제 그 참여를 해가지고 물론 제 현장을 제가 다닐 수는 없겠죠. 뭐 당연히 뭐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 뭐 이제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정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이제 사례 정리도 하고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발전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그 취지입니다. 네. 다음, 요거는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도 좀 풀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당시에 사실 도에서는 조금 많은 부분에서 원칙적으로 애를 써주셨는데 또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보험군에서 원래는 선거구로 묶는다고 했다가 이제 그 옥천을 빼버리고 이제 자의적으로. 근데 어찌됐거나 이런 것들이 그 발주처에서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은 지금까지 어떤 기본적인 질서들을 흐트러뜨리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내상을 많이 입어가지고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상당 기간을 저희가 이제 충북수리협회가 활동을 이제 제대로 못하고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사실은 요건 처리가 마무리가 안 돼서요. 여전히 ING 중이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오늘 저희 내부적으로는 좀 정리를 하고 가려고 했는데 어쨌든 내부 그 손님들도 계시니까 이거는 조금 나중에 저희 내부적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외에도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러 번 중국적으로 얘기 드렸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늘 좀 이제 도랑 좀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추후에 좀 정리들을 좀 근거들을 정말 명확해서 마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도랑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이것들이 좀 시군으로 좀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돼서 조금이나마 현장 수리 현장이 좀 더 이제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되는 게 오늘 간담회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그 교수님께서 이제 좀 이렇게 해주실 게 있는데 그것들을 하고 이제 또 같이 좀 얘기를 더 하는 게 나으실까요? 아무래도 그죠? 그것도 아무래도 이쪽에 좀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그럼 저희 쪽 이제 얘기들은 마치고요. 김영래 교수님께서 오늘 사실은 이제 관계 전문가로서 이렇게 좀 자리를 좀 빛내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으시고 또 이 지역에서 활발히 또 이렇게 또 자문을 해주시고 참여해 주시는 전문가로서 또 이제 저희들 모두에게 좀 이제 하시고 싶은 부분들이 말씀이 있으셔서 그걸 또 정리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가지고서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까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있겠지만 오늘은 여기 참여하신 분들을 기분 나쁘게 하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고 좀 더 발전적으로 충북 수리협회가 또 거기에 속해 있는 소속사들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간단하게 자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앞에 내용을 보니까 지금 수리협회에서 준비한 자료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중복이 되는 얘기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문화재라고 하는 어떤 특정 사회물에 대해서 이제 보존하고 보수해서 보존하는 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을 협업해서 가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 문화재 보호법이라는 것이 우리 제일 처음에 이제 헌법에 보면은 국가적인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된다 해가지고서 헌법 제9조에 있어요. 근데 이제 문화재 보호법 같은 경우는 1962년은 이제 당연히 저렇게 돼 있지만 이 문화재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사유재산권, 그러니까 사유권이라는 국민의 사유권이라는 게 계획이 되어져 있어요.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대한민국 헌법 제9조에 있는 이 법을 기초로 해가지고서 이 전체 국민 또는 나아가서 우리 전 세계 인류가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인 이 것들,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때는 사유권은 어느 정도 제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 토대를 이 헌법을 기초로 해가지고서 문화재 보호법에다가 적용을 해서 탄생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 보호법에 보면은 3조에 기본적으로 문화재 보존 관리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해서 우리가 어찌됐든 보존을 원형유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원래 어떤 문화재를 갖다가 이 형태의 어떤 변화 없이 유지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기능자분들이나 같이 기능도 전수하고 또 전통도구를 사용해서 보수도 하고 그다음에 가능하면은 원래의 주제를 최대한 재사용하는 그러한 형태로 해가지고서 원형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문화재 보호법이 좀 최근에는 이제 세계적 뭐 유네스코나 뭐 이런 데서도 직접적으로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코모스 특별국제학술위원회 해가지고서 이거는 1999년 4월달에 멕시코에서 이제 12차 이코모스 특별학술회의가 열렸어요. 거기에서 이제 역사적 목적 검증을 보존을 위한 원칙이라는 성명서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뭐 역사적 완전성과 진실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쉽게 하면 진정성과 총체성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를 가지고 고유의 어떤 성질 그리고 총체성이라는 주변의 환경까지도 포함한 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갖다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아래 내용을 보면은 아까 이 협회에서 마련한 자료에도 쭉 나왔습니다만 뭐 어쨌든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을 보수를 할 때는 전통적인 방법을 따라야 한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은 원래의 상태로 좀 되돌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최소한 필요할진 몰라도 미래의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건조물에 내포되어져 있는 연역이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증거물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보존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부재도 뭐 부분적으로 교체하고 뭐 전체 교체보다는 뭐 아까 추녀 예를 들면서 나왔습니다만은 뭐 그런 내용이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불도장을 찍는다든지 그래서 아까 뭐 보수한 부재들에 대해서 이 남발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자 같은 것을 적어가지고서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1999년도 이코모스 특별국제학술위원회 12차에서 이제 나온 문제들이라 하는 건데, 근데 여기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거는 목조 원조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 겁니다만 사실은 각 나라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좀 큰 틀로 해가지고서 어떤 이 성명서를 갖다가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기본 전제로 해서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도록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좀 만들어 나가고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또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본으로 한 다음에 제가 이 보수정비 현장을 갖다가 다니면서 몇 가지 이제 좀 아쉬웠던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양향교입니다. 단양향교는 기본적으로 이제 단양구이죠. 단전 그쪽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진덕제라 그래가지고서 이쪽에 동제 서재 이 기숙사 기능을 하는 겁니다. 단양향교는 이 풍화루가 내산문의 기능을 하면서 있고 그 다음 뒤에 이제 명륜당하고 대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들어가면서 우측으로 이제 동제 서재의 역할을 하는 진덕제 학부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미음자임부터 되어 있어갖고 미음자임 동제서재가 있고 고식사가 또 기업자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진덕제하고 학부제를 보수공사할 때입니다. 보수공사할 때 보시다시피 종돌이에 묵서가 나왔죠. 상장문이 나왔는데 이것을 이제 전체 다 아마 도배까지 다 해놓은 다음에 마감공사 해가지고 도배까지 다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기둥 하나 부재 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때문에 자문을 해달라고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풍화루 밑에 이렇게 폐자재들이 쌓여져 있더라고요. 저런 식으로. 그래서 저 폐자재 쪽에 가가지고서 한번 부재들이 어떤가 하고 봤는데 좀 북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니까 진덕제에서 나왔대요. 이걸 왜 여기다 버렸느냐니까 부식이 많은데 뭐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건물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가 그런 상장물이란 북서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아무 쉽게 생각 없이 그리고 퇴임물 처리한다는 것은 저걸 만약에 저희가 가서 발견을 못했다면 지금은 이제 없어진 부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건물의 영역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 수가 없고. 근데 건물을 보면은 저기 보시다시피 도강 16년 병실 2월
17일 진시 상장 해가지고 명확하게 1836년도에 상장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 이 상장은 하단입니다만 우측에 확대된 거에 보면은 관계했던 관계자들이 나와 있죠. 도유사에서부터 장이, 제주가 향교 분들하고, 그 다음에 도편수에는 뭐 승려들도 참여했다는 거, 그 다음에 보자 해가지고 있었고, 이런 식으로 기록이 다 되어 있는데 저것을 갖다가 이 폐기 처분하려고 폐기물 쪽에 쌓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는 좀 잔소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미 도배를 하고 공사가 다 마무리된 상태라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보호를 해가지고서 그 원래 있던 자리에 방의 벽 쪽에다가 이렇게 걸어놨어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나중에 또 보수공사가 있게 되면 그때는 그 자리를 찾아서 넣을 수 있도록 기록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걸 보고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현장 대리인 보시는 현장 소장님들이 4개, 5개 현장을 갖다 다 관리를 해야 되니까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확인해가지고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힘들잖아요. 힘든데 사실은 저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저런 묵서가 나올 수 있는 부위를 갖다 해체, 보수공사 할 때에는 사실은 이 현장 대리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감독관, 그 다음에 거기에 가옥 주인이 있으면 가옥 주인, 그 다음에 감리사가 있는 공사면 감리자, 전체적으로 사실은 다 참여를 해가지고서 저러한 부분들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야 되는 게 아니라 확인해야 돼요. 어찌됐든 그래서 저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저 외에도 한 사례가 있어요. 우리가 원리사 해체 보수 공사 할 때도 원리사 같은 경우에도 목수분들한테만 맡겨놓으니까 목수분들이 해체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묵서하고 이 금붙이가 나왔는데 다 그냥 자기들이 가져가고 그래서 나중에 돌려받고 뭐 그런 사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저와 같이 중요 부재들이 어디에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라는 공사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한 때는 반드시 감독관, 감리자, 그다음에 뭐 설계자도 이렇게 하면 좋고 해가지고서 이 공사 관계자들이 다 참여를 해서 그러한 부분을 해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저는 왜 이게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것도 제가 이거 청주 표충사인데요. 지붕, 사방의 지붕에 해체봉수 공사를 하고 억한의 정돌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부식도 지금 보시다시피 크게 부식된 게 아닌데 이렇게 원래 이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 제가 이거 빨리 보호 조치하라 그래가지고 청주시에서 그 밑에 있는 제실 마루에 갖다가 이제 같이 묶어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때도 사실 이러한 상량물이 나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를 해가지고서 그것에 대한 물론 부식이 많이 됐든지 아니면은 이걸 갖다가 재사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죠. 파손됐다든지 그러면은 확인 가능한 부분들을 갖다가 확인해서 기록하고 난 다음에 폐기 처분을 하더라도 지금 이러한 상태를 갖다 그냥 이 현장에 있는 작업하시는 기능공분들하고 그래서 이렇게 임의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은 이걸 지난번에 가보니까 또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놓으면 또 언젠가는 어디로 사라질지도 모르니까 사방 안에다가 잘 보양해서 넣어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대답 만들어서는 안 돼요. 제가 직접 확인할 때 지금 하라 그래가지고서 아마 사방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보시다시피 건물 영역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여기 참여 공사 관계자들 뭐 보면 도편수도 있고 부도편수도 있고 뭐 조공도 있고 그래서 여기 조공이 이런 사람들이 그때 뭐 야장도 있고 속수도 있고 조공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기록들을 갖다가 우리가 사실은 상실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니까 이러한 것들은 그래서 사실 현장 대리인분들이 4-5개 현장을 관리하다 보면은 항상 붙어 있을 수는 없죠. 어느 현장이든 다급한 일들이 생기니까. 그렇다가 보면은 기능공분들에게 되게 이임을 하는데 이 현장에
관리자, 현장 대리인들은 기술자잖아요. 그리고 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능인들이고. 그러면 그 차이는 기능인들은 경험에 의해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기술자들은 경험 플러스 관리 및 또 이론적인 부분들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알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이 무조건적으로 현장에만 맡기지 말고 이러한 중요한 공정 회의에는 반드시 참여를 해서 좀 이러한 부분들이 멸시되지 않도록 지켜줘야 된다 생각입니다. 이건 옥천에 있는 백운리 도가입니다. 백운리 도가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안치가 되겠는데 안치 지붕 공사를 했었는데 지붕 공사를 하면서 마화가 나왔습니다. 보내주신 거에 있었는데. 그죠? 예. 그거 제가 확대해가지고 했는데, 요 망화인데, 요 망화에 도관 13년인가 해서 이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있는데, 보수공사를 하면서 이 기와를 갖다가 여기에다 올리지 않고, 그게 이제 오래돼가지고서 좀 마모가 되고, 모양이 망하면서도 뭐 이렇게 좀 볼품없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대문가치에서 갖다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졸지에 대문간이 귀중한 문화재가 되고 요거는 이제 연도가 사라져버리는 뭐 그러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이것도 이야기를 해가지고서 원래 상태로 다 옮겨놨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아마 와공분들한테 그때 이제 아마 대문간 소술산문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이루어진 건데 아마 와공분들한테만 맡겨놓고 현장 대리인이 크게 신경을 못 썼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저희 청주 문화재단지 안에 있는 청주 구강리 고가입니다. 구강리 고가인데 사실은 지금 현재 보면 안채는 기와집으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대문간채인데 대문간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돌로와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려가지고 되어져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 동층전에 화장실이 덧붙여져 있는데 그 화장실 지붕 보수 공사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알게 된 건데 지금 보면은 돌라와 집인데 보면 이렇게 위에 이제 마루를 갖다가 기와로 갖다가 이제 쭉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했고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런 거를 같은 흔히 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 했을까 궁금해가지고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이거 시공 관련하신 분들한테 여쭤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 사진들을 갖다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이제 2011년도에 현황 사진입니다. 현황 사진인데 지금 완전히 보면은 용마루도 그렇고 내림마루도 그렇고 좀 높은 감이 있어요, 그죠? 높은 감이 있는데. 그래가지고서 이제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2015년도에 보수공사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보수공사를 하는데 전체 보수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아마 마루 보수공사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산이 그때 당시에 182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경제성이 없으니까 맡으려고 하는 부서업체들이 크게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뭐 업체에 수익 이하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보면은 사실은 그냥 마루공사로 해가지고서 기존의 도면들 확인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도면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적재가 5단으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이렇게 확 줄였죠. 줄이면서 높이를 맞추려고 보니까 이제 알맹이를 갖다가 높게 쌀 수밖에 없었고 뭐 지금 여기 보면은 아마 지금 틀려서 그러는데 여기 제가 확대해서 보니까 5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서 우리 지역에 회인에 가면 고성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고성리 같은 경우가 돌기와집이 전체가 돌기와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개량하고 뭐 해가지고서 가봤더니 딱 이 창고 건물 하나가 남아있더라고요. 하나가 남아있고 나머지 돌들은 다 담장을 쌓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사실은 이 우회 내리마루나 연마루 같은 경우에도 기와를 올리지 않고 이와 같이 돌로와를 사용해가지고서 그냥 덮은 형태죠. 그래가지고 또 한번 논문을 찾아보니까 이게 1950년대 이 프랑스의 영화 감독이면서 사진 작가인데 크리스 마커라는 사람이 북한에 이제 우리 한국 전쟁 끝나고 바로 가가지고 찍은 사진인데 보니까 이런 기와 마루를 갖다가 한 건물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논문들을 찾아보니까 이것도 이제 일종의 발전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돌라와집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돌라와집은 이런 기와집보다는 좀 쉽게 얘기해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난 돌들을 갖고 한 거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도 좀 기와집처럼 건강하게 보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에다 이제 이런 기와를 갖다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기와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판을 갖다가 돌로와들을 갖다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비늘 모양으로 가공을 다 해서 아주 작게 기와 크기 정도의 안키와 정도의 크기로 이제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도립기와의 아주 가장 후대의 어떤 하나의 형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사실 설계도서에서 이게 5단으로 되어져 있으면은 그 설계도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 이렇게 3단으로 해버리니까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이제 이 알맹들이 그 다음에 빗물침도 훨씬 수월하게 되죠. 여기 보면 덮어야 되는 부분들 갖다가 이렇게 노화를 갖다 꽂은 형식으로 해가지고 비가 오면은 당연히 빗물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런 형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이러한 둘러와 공사를 맡을 때 저는 아쉬웠던 것들이 좀 현장 소장님들이 바쁘시지만 그러한 이 관련된 자료들은 좀 찾아보고서 공사에 임하고, 그 다음에 설계도서를 봤으면 그 설계도서대로라도 좀 시공이 되어졌으면 하는 아쉬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지금 현재 해체하는 상황인데 아마 이러한 형태로 다시 복원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건 지금 현재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요게 지정분할인데 이제 1곽이 지정분할되어 되어져 있습니다만 이건 원래 없던 건물을 갖다가 이걸 옮겨오면서 원래 이곳의 진입로가 이쪽 안채 맞은편 쪽으로 나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지형상 진입로 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쪽으로 진입로를 내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조성 당시에 이 건물을 갖다가 이 중부 지역에서 유행하는 일반적으로 있는 이런 돌로와집을 하나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조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없었던 건물이죠. 이 구강미 원래 이 구강은 관련이 없는 건물인데 이렇게 유곽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보은 모현암입니다. 보은 모현암인데 이거는 이제 이 기묘사 때 우리 보훈군을 내려온 이 성훈 선생이 여기서 이제 머물면서 공부를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사찰로도 운영이 되어지고 했던 건데 지금 현재는 보시면은 이제 현황대로 보면은 변형이 좀 많이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찰도 운영이 되어지면서 근데 다행히도 여기 거주하시던 스님이 이 건물이 뭐 비가 새고 그러니까 지붕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기와나 이런 걸 걷어내지 않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조립식으로 이제 씌우고, 그 다음에 여기 기존 마루가 있는데 이 마루 같은 경우에도 그 위에다가 이제 쪽마루를 갖다 설치를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존의 형식을 그대로 좀 지킬 수 있도록 해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해체 보수를 갖다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형태의 건물로 이제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보면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밑에 해체 전에는 원형대로 있었거든요. 원형대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보수관에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다
이 부재들이 어디 가고 새로 했어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아마 저도 자문을 가서 이걸 갖다가 없애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 지금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 사용하지 못하면은 아까 이런 형식으로 밑에 남겨두고서 이런 식으로 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공사 끝나고 제가 좀 기회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아주 새로운 쪽마루가 설치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재들은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현장 소장님은. 그래서 아마 이것도 기능분들한테 맡겨놓고 현장을 바빠가지고서 아니 이 현장에 다니다 보니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이걸 임의로 없애지는 않았을 테고 아마 한 번쯤은 아마 발주처에 물어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발주처나 이런 데서도 좀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거잖아요. 해체 전의 모습인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완전히 새로운 마루가 이렇게 돼가지고서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가래꿀입니다. 가래꿀. 그래서 이 가래꿀이라는 게 우리 충북 지역도 가래꿀이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기단이라든지 아니면은 고마리 벽에 불뚝 없이 연기가 빠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가래꿀. 그래서 여기 이지당에 있는 불뚝입니다. 이지당에 있는 가래꿀. 그래서 이지당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이게 전면인데 이 부분을 없애버리고 뒤에다가 이제 연도 뽑아가지고서 불뚝을 높이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원형 보증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이지당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불의 온조기에 있는 가래꿀이고, 경상도 지역에 가면은 안동의 서당이나 서원 이런 데 이런 가래꿀 형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그 다음에 뭐 전라도 같은 데는 가면은 저 장흥의 존재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예 불이 없고 그냥 땅바닥에서 연기 올라오게 하면서 기와장 하나 덮어놓은 뭐 그런 분도 있어요. 있는데 이제 우리 지역은 어찌됐든 우리가 보증을 거쳤을 때 이 모양함이 가래꿀이었거든요. 가래꿀 형식.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 거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덕양서당 가래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면입니다. 근데 이제 전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지금 보습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뭐 이런 사진들을 현장에다 이제 전해주면서 이 가래꿀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고서 이제 좀 이게 이제 원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 보수를 해라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좀 이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서 한번 더 검토해보라 그랬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뭐 그런 문명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사실은 좀 바쁘시겠지만 좀 가래풀이 있는 건물들을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 같은 데 있는 사례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보고 뭐 물론 그걸 갖다가 뭐 자문위원이라든지 이제 좀 보증을 해가지고 많이 자료를 제공해주면 좋겠습니다만 현장에 관여되어 있는 분들도 다니면서 많이 좀 자료를 찾아가지고서 거기서 이런 사례가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해가지고 사는 것이 타당한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좀 협의가 있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해요. 제가 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현장에서 불 켜시죠? 밖에를 깜빡이면 돼. 뭐 이보다 좋은 사례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례는 이제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제가 뭐 이렇게 몇 가지 좀 아쉬웠던 사례들을 갖다 보여드리는 것은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좀 공유를 하면서 각 협력사들이 이 현장 소장님들이 공유하면서 그 부분에서 이제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정보나 이러한 것들을 교류하고 그러면 더 한층 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재 수리공사에 대한 기법이라든지 지식 이러한 것들이 높아지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충북 군의 문화재들을 갖다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진정성이나 총체성을 갖다 유지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그 현장에 이렇게 자문회를 했지 않습니까? 뭐 부강리고간 뭐 소액이라면 안 했을 것 같고 이런 경우에는 보수 방향을 이렇게 좀 자문 의견으로 해서 정해 주신 건가요? 예, 저희들이 이 이야기 저런 부분들 세부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이야기 다 해주고 그다음에 설계 부서에도 그게 다 기록이 돼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설계상 부서에도 제가 그래서 문의해보고 했는데 왜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오늘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또 발주처에 이야기했더니 발주처에서 한번 난리를 크게 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한테 상의 한 번 없이 이렇게 어떻게 임의적으로 소리했냐 그래서 국제 찾아오라고까지 막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회의 차원에서 없다 그랬고 그래서 또 제가 현장 수장님께도 물어봤죠. 그랬더니 현장 수장님 하시는 말씀은 또 현장에서 자기 임의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발주처가 상의했다.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서로 간에 정보교류에 의한 소통이 좀 이루어져야지 이게 그때그때 이 상황에서 그쳐버리고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이론이 발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되게 오늘 귀중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어느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좋은 사례들도 많이 이렇게 주변에 전파가 돼서 우리가 이제 어느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실수를 줄이고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면교사를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하여튼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좋은 발표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김영래 교수님께 박수를 드립니다. 말씀을 해주셔야죠.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서로 간인데 서로 간. 뭐 어쨌든 간에 저희들도 뭐 좋은 소리 들으려고 온 것도 아니지만 저희들도 또 좋은 소리도 하고 싶어서 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보수협회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고 저는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중대재해법이 강화돼서 앞으로 현장 관리의 첫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거기에 따르는 그 말씀하신 우리가 쌍줄, 사줄, 삼줄 비계를 갖다가 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그 내용을 봐드리면서 하도록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 감독분들도 확실히 얘기 들었으니까 그리고 이 자료는 저희랑 공유해 주시고 그래서 시간에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조금 뭐 총액사업이어서 참 어려운 점이 한두 아닙니다. 그 선거에 있을 때마다 공약들이 바뀌다 보면 그 한정된 예산으로 공약 사업을 먼저 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을 유지하는 것도 좀 힘들어요. 지금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는 뭐 말씀드린 거의 10% 정도 다 깎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냥 그 작년도 그 수준에서 유지를 해서 좀 죄송스럽고 저도 있으면서 저의 능력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고 좀 이 예산을 좀 대폭적으로 늘려나가는 방안에 대해서 뭐 고민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저 지정문화재를 조금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먼저 시작을 했지만 저 미래문화유산이나 이런 도 등록문화재 제도가 좀 활성화됐으니까 이게 기존에 너무 그 고유의 양식에 있는 목조 양식의 그러한 그
그러니까 유형문화재 중심에서 탈피를 해서 미래 무형문화유산도 활성화하고 그 등록문화재도 좀 활성화하니까 이런 것들도 현장 다니시면서 보시는 거 있으시면 저희한테 정보 제공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뭐 설계 요율에 대해서는 뭐 기준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예산 편성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는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소비 요율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적용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좀 해줘야 되는데 시군에서 하는 그 회계 행위까지 저희들이 여기서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은 솔직히 아닙니다. 근데 오늘 그 자료에 보신 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저희 전체 시군 공무원 워크숍에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 초에는 저희들이 시군 기술직들 모시고 종료 보수공사 현장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지난 저희 10월달에는 이천우 전문위원님 모시고 보수 사례에 대한 강의를 또 시군 감독들 불러다가 한 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지금 12월달이나 지금 내년 1월 정도 되면 또 한 번 뭘 할까 지금 주변 답사를 하니까 안 그러면 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이런 저희들도 지금 뭐 똑같으시겠지만 그 수렵회 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저희들도 좀 힘든 면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 시군의 감독부문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서 거꾸로 저희가 지금 모셔다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기술 이런 걸 갖다가 답사를 다니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판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나 저는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 게 저희나 수렵회 기능 여기 협회 시공자 똑같은 입장이니까 그런 면에서 좀 힘드시더라도 널리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초과이용 단가이익은 저희들이 23년도는 제공해 주신 단가로 해서 내년도 동의사항을 내리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부족한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동식 말먹기계 이동식 그거는 좀 반영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면 안전이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그렇게 할 거고요. 제가 제일 먼저 마지막 부탁드린 게 뭐냐면 현장 하시면서 실적 보고를 좀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실적 보고가 돼야지 서로 뭐 논의가 되는 뭐가 되는데 일 저질러놓고 뭐 나중에 와서 이 실적 보고도 안 하면서 해결해달라는 이거 서로 힘들거든요. 아까 우수 사례도 마찬가지로 서로 실적 보고가 서로 판단이 어려우면 문서로 낸 얘기 말을 100번 해가지고 뭐 발주처에 이 얘기는 지금 앞으로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 보고를 좀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활성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게 깎아내렸는데 전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우리 중학교 아니 여기는 저기 나중에 그러면은 우리 통인사도 못했는데 저기 옮기시기 전에 중학교 중후관님 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인사만 해주세요. 예, 소개 인사만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학택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좀 얼굴을 보여주세요. 잘생겼다. 저도 토목직이고요. 그래서 이제 도로가 자연재난과 이렇게 있다가 왔는데, 도로가 있을 때도 건설 기술 농협업 등록 업무도 했었고, 지역건설 활성화도 했었어요. 그래서 종합건설 업체분들 그 연합회도 경험을 해봤고, 건설기술 용역업도 이제 같이 경험을 해봤는데, 저는 여기 와서 느낀 게 이렇게 보통 오셔서 하시는 거는 이제 반영해달라, 뭐 해달라 이렇게 요구들만 많이 하는데 여기는 문화재 쪽으로 와보니까 이렇게 같이 계신 분들이 서로 이제 정보 공유도 하고 또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뭔가 이렇게 앞선 이런 형태들을 보고 좀 놀랐거든요. 이제까지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인데 고생이하고 같이 비교하는 얘들도 많이 배우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뭐 좋은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이 자리를 뭐 어떻게 보면 제안을 해주셨고 또 이 자리 있기까지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주신 저희 회장사 대표 이제 안준희 대표님의 매진말로 이 오늘 간단히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중앙에서 그 문화재수협회 이사로서 물론 이제 뭐 저희 지역에도 지금 많은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계시지만 중앙에서도 또 이런 또 불합리한 것들에 대한 또 개정 요구도 하고 여러 가지 고치는 와중에 저희 이제 협회 분들이 이제 많이 뭐 어떤 설문이나 뭐 조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도움도 주시고 하는데 어쨌든 그 중앙에서 가장 선봉에 나서셔서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 분입니다. 어쨌든 우리 회장사 대표 안준희 대표님의 매진말을 듣고 이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준비는 이두희 대표가 다 했습니다. 그 뒤에 있는 임재갑 사장이랑 저는 그냥 이거 원래 식순에 없는 건데 어떨 때를 일어나서 일단 늦었으니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귀한 시간이랑 내주셔갖고 참석해주신 김영래 교수님과 도청의 이제 팀장님 중간에 감사드리고 잠시 쉬었지만 이제 다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사실 충북문화재수협협회가 20년 1월달에 이제 발족이 된 이후로 그 이후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로 잘 뭉치고 또 여러 가지를 많은 이제 일들을 해왔습니다. 잠시 코로나라는 시기 동안 잠시 쉬었지만 다시 이제 서로가 다 힘을 모아가지고 조금 더 나은 우리 문화재 보수 수리를 보존을 위해서 다 각자의 영역에서 다 같이 열심히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이 자료들은 조금 이제 사실 급하게도 저희도 뭐 일하는 중에 만드느라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조금 근거서류라든가 여러 가지도 좀 정리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도청이라든가 다른 분들께도 공유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잠깐 그러면 이렇게 한 번씩 잠깐 네네. 당연히 그래요. 예. 하여튼 저녁을 못 하시고 가시는 분이 우리 김학국 중관님 계시고 다른 분은 저녁 만찬경 또 거기서도 또 토론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서요. 서로 통인사는 그때 잠깐 하시도록 하고 그러면은 이 자리를 마감하도록 하고요. 저녁 식사 자리는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말씀드려야지. 여기 근처에 기아동에 삼학도라고 저희 톡으로 지금 주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이동해서 몇 시에요? 여기? 지금 가면 돼요. 지금 가서 그쪽에서 또 예약해놨으니까 드시도록 하시죠.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